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별 내용이 없었고요. 그냥 딱 요 정도였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는 요 정도죠. 라지 f를 미분한 것이 스몰 f일 때, 다시 말하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하면 이 값은 f를 적분한 한 부정적분인 라지 fx에 윗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뺀 결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바로 다음 정적분을 연산한 결과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뭐 합차 그리고 실수배에 대한 표현,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우함수일 때와 기함수일 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나왔을 때와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다음을 정적분한 값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면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물론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했던 몇 가지 연산들, 예를 들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해주면 이거 뭐고 0이 될 거고, 맞나요? 이런 표현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친구 정적분한 값을 가만 살펴봤더니 윗끝과 아래끝을 바꿨을 때 그때 이 정적분한 값과 부호가 반대인 결과로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 정도를 계속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어렵거나 특이한 문제들은 아닌지라 여러분들이 166페이지와 167페이지 있는 이야기들 편하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167페이지에 그 넓이와의 관계를 좀 갖고 얘기하는 정적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 정적분 값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x축 밑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 넓이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값을 의미한다 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난 시간 그 이야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수업이 종료가 됐고 82번 유형까지 풀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물론 제가 다 끝까지 마무리는 안 해드렸을 겁니다. 이게 분수 형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수 연산하는 것들 조금만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아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체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 오셨어야 됐고요. 다 풀어 오셨나요? 좋습니다. 혹시 풀어온 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 수업 진행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어려웠던 문제나 안 풀렸던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형 83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고요. 자, 같이 볼게요. 172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함을 만족한데 이게 뭘 만족하는지를 보시면 이거죠. f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fx가 똑같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 아 이거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어떤 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구나. 그 원점인 대칭인 함수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몇 가지를 좀 얘기하면, 문제도 분명히 f 다항함수를 했잖아. 그럼 다항함수인데 기함수야? 홀수차 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받아들이고. 그런 fx가 있어. 하나 더, 당연히 기함수 원점 대칭이니까 0,0도 지날 거야. 받아들여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다음 문제에 써 있는 이야기를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0에서 2까지 요 x, fx를
정적분 때려주셨더니 이 값이 3이 나왔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 친구네요. 자,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뭐 별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만 뭐가 나오냐면 좀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수법칙 이야기를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이 뭐 어렵니? 라고 하면 안 어렵지.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자, 볼게요. x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제곱하면 x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입니다. 이게 지수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라. 어려웠어요? 어려워. 네, 안 어렵다고. 그러면 자,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갑니다. 에? 젖었어? 지우개가. 응? 갑자기? 자, 갑니다. 보시면 얘를 줬잖아. 이게 뭐지? 자, fx 무슨 함수였다고? 기함수였다며. 홀수차로만 구성된 함수였다며. 짝수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x 하나를 곱해 버렸네. 그럼 몇 차가 되는 거야? 짝수차로 바뀌는 거죠. 왜? 원래는 3차, 5차, 7차 이렇게 구성된 놈인데 x를 하나씩 곱해버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차수가 하나씩 늘어날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네. 짝수차만 남는다고. 그럼 짝수차만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뭐야? 우함수죠. y축 대칭함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친구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뭐 3이 나왔다고 하니까 0에서 2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우함수야? 몰라 대충 그래. 귀찮아. 귀찮아. 몰라. 대충 그려볼게. 0에서 2까지 정적분 때려주세요 했더니 3이 나왔어. 여기가 3인가 봐. 이 얘기인 거죠. 넓이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그럼 만약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 fx를 정적분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얘는 몇이었을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해 주세요 하면 몇이었을까? 6이었을 거라고. y축 대칭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요 얘기를 마음에 품고 들어가시는 거야. 자,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얘 지금 보면 요 4차하고 fx를 뭐하고 있어? 곱하고 있는 거지? 그럼 곱하기로 써져 있는 거 바로 적분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곱하기로 써져 있는 거 그냥 손쉽게 그냥 미분 때려서 곱하면 되는 거야? 아니었잖아. 곱으로 써져 있는 친구는 미분하는 법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곱으로 써져 있는 어떤 식을 적분하세요는 그 곱하는 방법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수트에서는 아직 안 배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한 땀 한 땀 전개해서 차근차근 계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를 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여기 정리해 주시면 2x 4제곱의 fx 더하기 5x fx 빼기 3fx 이 친구들의 정적분 값. 됐습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얘 원래 기함수였죠? 홀수차항들이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x 4제곱을 곱했어요. 그럼 홀수차야 짝수차야? 홀수차. 3제곱이었는데 4제곱 곱하면 몇 차? 7차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잠깐 이 친구는 홀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 해주세요 하면 뭐가 된다? 0. 됐어요?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있어요. 야, 너네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플러스 a까지 정적분해봐 라고 하면 요 넓이의 음수값, 요 넓이의 양수값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몇인데?
0. 됐어요? 받아들여요? 돼요? 됐음? 얘 0이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럼 이쪽 볼게. 얘 기함수였는데 거기에다 그냥 마3을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여전히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 분할하세요는 0이니까 크게 의미 없네요.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럼 0인 놈들 제외하고 우리가 계산할 놈만 다시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5 앞으로 뺄게요. 실수배 xfx dx 됐습니까? 이 값은 우리가 방금 여기서 한번 언급해봤구만. 몇입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다고. 자, 혹시나 몰라서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비슷한 내용을 분명히 수원에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냐? 우함수 나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짝수차와 짝수차를 곱하면 짝수 더하기 짝수의 지수가 되는 거야. 받아들여? 그래서 짝수인 애가 나와요. 그 다음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해주시면 무슨 함수가 돼? 우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기 때문에 그래. 지수법칙이야. 마지막 이번엔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 이때는 기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함수와 기함수끼리 막 곱해? 다 우함수 나온다고 보시면 돼. 언제 빼고? 요때 빼고. 그래서 이걸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우, 기. 부끄러워요. 자, 보시면 173페이지에 있는 84번이고요. 이게 연속의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을 주냐면 주기가 몇인?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한 주기 그냥 던져준 거죠. 그죠? 주기 0에서 2까지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몇 차? 2차인 거 눈에 보이고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시면 x가 0에서부터 2일 때까지만 우리가 볼 건데 얘가 지금 윗볼록이네요.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죠? 0,0 지나고 2,0 지나는 윗볼록 그래프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주기함수니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0에서 2까지였으니까 이제 2에서 어디까지? 4까지 똑같이. 그 다음 4에서 6까지도 똑같이 갈 거예요. 그 다음 이쪽 보시면 0에서 2까지 봤으니까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를 봤더니요. 다음 함수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정적 분함값.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5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정적 분함값을 얘기해줘 라고 하여버렸으니 허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 식 0에서 2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0에서 1까지 정적분해서 이 넓이를 구해볼게. 에이 선생님 왜 0에서 1까지만 구해요? 2차잖아. 꼭지점 여기 있잖아. 1, 누구. 그럼 요쪽만 구하면 요 넓이도 구하는 거지 뭘. 좌우대칭이니까. 그럼 요 넓이 하나 구해서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6개 있어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이 함수 정적 분함 값이 넓이로 바로 해석을 한 다음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안 어렵죠? 같이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적분 한번 해봐야 되겠으니까 우측에서 적분 좀 해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dx. 자, 적분해 주시면요. 자, 이거 적분한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여기 플러스 2, 뭐야 임마 x제곱 미안합니다. 요거 0에서 1까지 됐죠?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해주시면 되니까요. 바로 1 대입하시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말한 건 3분의 2에 6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6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한 몇입니까?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요 얘기 보면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무슨 뜻? 증가. 근데 3을 때려 넣었더니 몇이 나왔다? 0이 나왔다. 그럼 x가 3보다 클 때는 다 양수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다 음수였겠구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어떻게 생겨먹었는가를 그냥 그래프상으로 한번 간단히 표현해보면 x에다 3 넣으면 0 나오는데 증가함수였으니까 이쪽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애고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애였겠지 뭘. 나도 잘 모르겠어. 자,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1에서 3까지 절대값 씌운 친구를 정적분했더니 5가 나왔대요. 절대값을 씌워서 5가 나온 거겠죠? 그럼 절대값을 안 씌웠으면 몇이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5가 나왔을 겁니다. 그쵸? 밑에 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1에서 3까지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편의상 S1이라고 했을 때 이 S1의 넓이가 5라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에서 4까지 정적분했더니 3이 나왔대. 자, 이번엔 절대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1에서 4까지 그럼 S1 넓이는 음수로 나올 거고 요 넓이,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요 넓이는 양수로 나왔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S2 넓이에서 S1 넓이를 뺐더니 그게 3이 나오더라 라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S2가 몇이었다? 5였, 5래, 왜 그래? 8이었다. 됐어요? 라는 거네요. 선생님 그림상 봤을 때 이거 더 좁은데요? 이거 대충 그린 거였잖아. 받아들이시고 그럼 계속 갑니다. 3에서 5까지 절대값 씌웠네요. 사실 3부터는 0보다 큰 애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이 없죠. 3에서 5까지 넓이 구해봐 했더니 13이 나왔어요. 5까지. 3에서 5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3이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 S2 넓이가 8인 거 아니까 여기를 S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S3의 넓이는 몇이다? 5. 됐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합니다. 4에서 5까지 정적분한 값? S3의 넓이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였네요. 몇이다? 5. 해서 끝났습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 문제도 준 조건들 그대로 그냥 이용하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골! 하품하지 마시고요. 내장 보여요.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 뭐 몰라. 1에서 3까지? 그럼 여기가 대충 1, 여기가 대충 3 이렇게 놓을게. 뿅.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제꼈어요. y는 fx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야, 1에서 3까지 정적분 좀 때려볼래? 라고 하면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얘기하면 되겠구나. 혹은 밑에 축이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넓이의 음수값을 말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얘를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한 놈을 gx라고 한다며.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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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겠어. 그냥 몰라. 이쪽으로 갔나 봐. 이쪽으로 a만큼 갔어요. 라고 해보자고. 그럼 그때 생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너무 잘 이상하게 그렸네. 이렇게 되겠지 뭐. 맞아? 받아들여?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gx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럼 나도 몰라. 2a 뭐 대충 있겠지 뭐 2a b까지 몰라 있겠지 b. 해서 이 넓이를 딱 봤더니 이게 요 넓이랑 똑같은데? 가 된 거죠. 받아들여요. 그럼 너무너무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는데 그 a만큼 이동했을 때 이 1이 뭐가 되었다? 2a가 되었다. 맞아? 그 다음 이 3이 뭐가 되었다? b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원래 1이었는데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1 플러스 a로 바뀌겠죠? 그게 뭐가 된 거? 2a가 된 거야. 그럼 a가 몇인 거? 1인 거네. 됐어요? 뭐야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네. 그럼 계속 갑니다. 요 3이 뭐가 됐어요? b가 됐어요. 그럼 뭐야? 3에다가 a만큼 이동했더니 이게 b가 되었대. 근데 a가 1인 거 알잖아요. b는 몇이었고? 4였고. 됐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다음 둘이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5네요. 이게 답이야. 안 어렵죠?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잘 보시고 다시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하지마. 수업 하는 스킵. 자, 보시면 여러분들 178페이지가 되고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친구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이 계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이런 거야. 구간에 적분 변수가 아닌 어떠한 새로운 문자로 표현된 정적분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x가 1일 때 누구, x가 2일 때 누구, 3일 때 누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왜? 적분이라는 게 뭐니까 윗끝 대입배기 아래끝에서 나온 값이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이런 함수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는 얘를 이렇게 불러요. 자주 나오는 형들 중에 하나예요. 구간 변수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간 변수형. 됐음? 구간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를 정력으로 하는 어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저기요 앞에 보셔야 됩니다. 니가 더. 자, 그럼 보시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별거 없지. 얘 적분 때려서 윗끝 대입한 다음 적분 때려서 아래끝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였다고. 그렇지 않아? 여기까지 받아들임?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적분 때려서 윗끝 대입한 값에 빼기 적분 때려서 아래끝 대입한 값이라고 쓰면 됐다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구간 변수형이 나왔다. 이 자체의 정적분을 해석해서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더 말해주고 싶은 거야. 봐봐.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좌우변이 서로 같은 식이니까 우리가 똑같이 좌우변을 미분하면 그 결과도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애로 미분하냐면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도 x라는 문자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까? 어차피 결과는 서로 어떻고? 같을 거라고. 자, 그럼 미분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들어봐. 이 친구 먼저. 얘는 뭐야? 적분한 어떤 식에다가 a라는 상수를 대입한 나우 값이지. 다시 말하면 이거 함수 값이잖아. 어떤 상수로 표현되니까 미분하면 0이 돼서 없어질 거라고. 맞아? 그럼 얘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라는 거죠. 잠깐만.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였잖아. 그럼 라지 f를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스몰 fx가 나와야 돼.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간에 변수가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처음에 한 얘기는 이 얘기부터 한다고.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편안해집니다. 왜 편안하다고 얘기하냐? 인테그랄에는 이 기호가 없이 우리 얘기할 수 있거든. 됐어요? 인테그랄 기호 없이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 누구에 대해서? 이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네? 여기도 똑같이 여기 변수가 x가 보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모두 x에 대해서 미분을 때려주시면 이 결과는 서로 계속 같은 값을 갖고 있겠죠. 그럼 자, 미분 때려볼까? 앞에 거 미분하면 스몰 f x 플러스 a,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이 모습을 좀 보시는데 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됐어요? 자, 다시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게 좋다? 미분을 하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야. 미분하면 답이야! 이게 아닙니다. 받아들여? 미분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인테그랄 기호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미분한 다음 그 식을 가지고서 좀더 뭘 비벼보자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해드리고요. 두 번째, 자, 다시 원래 있던 이야기로 볼게요. 자, 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 x자리는 누가 올 수 있는 거야? 1도 오고 2도 오고 3도 오고 해서 1 넣었을 때 값, 2 넣었을 때 값, 3 넣었을 때 값, 정직분한 값들을 쭉 쓸 거 아니야. 받아들여?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뭐가 된다? 0이죠. 맞아요? x에다 a 넣으면 몇인 거야? 0인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둘이 같아지고 싶어. x에다 누구 넣어? x에다 누구 넣는다고요? 예? x에다 누구 넣어요? 마이너스 2분의 a. 맞아? 넣으면 0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구간 변수가 있는 문제는 딱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서 풀 거야.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 말을 이끌어내는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별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들은 이렇게 풀면 돼. 그럼 간혹가다 여러분들 어떤 게 나오냐면 구간에 변수가 없는 형태들이 나온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구간이 모두 상수로 표현된 어떤 수, 뭐 이런 거죠. 뭐 fx가 있는데 이 친구 내가 누군지 살펴봤더니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t dt 이런 애래 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어떤 함수를 줬는데 그 함수를 가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구간에 상수로 표현된 함수의 적분 형태로, 정적분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놈들이 보일 때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기해요. 구간이 상수로 되어 있는 애가 나온 구간 상수형 문제야. 그럼 구간 상수형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는 뭐야? ft라는 함수를 1에서 3까지 정적분한 그 값이잖아. 맞아? 그럼 그 값이니까 1에서 3까지 ft dt 이 값 자체를 어떤 상수값 k라고 놓을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수 취급. 그럼 선생님 이렇게 k라고 놓을게요. 정적분한 값이니까 뭐 몇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 상수 취급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있던 식을 다시 쓰시면 되죠. fx는 뭐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k. 됐어요? 그럼 다시 쓴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변수를 x 대신 t로 바꿔서 여기다 넣으면 얘랑 얘가 같아요. 등식 나온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다고. k를 구하면 fx 구한 거네요. 함수식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구간 변수형과
구간 상수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179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빨리 써드릴게요. 자,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그때 x-a분의 1이 있고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가 주어진 상황.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보여?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아잉 모르겠어. 그냥 여기 요거 계산해봐야지.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놓고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써봐야지. 받아들여요? 그럼 씁니다. 어떻게 돼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근데 그 앞에 지금 x 빼기 a를 나눴고요. 그 앞에 리미트 x 자 보겠습니다. 이게 안 했다. 180페이지에 있는 제일 나빠. 85번 보겠습니다. 짝이지. 쌤 몇? 보겠습니다. 180 안 되니까 짝아. 70, 75. 자 여기 보시면 176?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쌤 때 176? 우리가 이제 보는 애기가 여기네요. 75. 여기죠. 175? 여기 딱 보시면 0에서 2까지 정적분했어요. 그러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전부 다 상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적분해서 2 대입한 값 빼기 적분해서 0 대입한 값 하고 끝났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왜 K예요? 임의의 상수를 우리가 K로 많이 놓죠. K가 싫으면 하트로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네모라고 놓으셔도 되고요. 왜 상수? 세모라고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적분해서 2 대입한 거 빼기 0 대입한 거니까 계산된 결과 값 상수값. 상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받아들여요? 네. 자, 그럼 결론 얘를 우리가 0에서 2까지 이 ft dt를 어떠한 상수 k로 취급을 하시면 자, 문제식 다시 씁니다. 이렇게 되죠. fx는 x 세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구나.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넣어요. x 대신에 t로 바꿔서 그냥 여기다 쓱 넣으면 돼. 됐습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t 세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k dt는 우리가 k라고 놓기로 했었잖아요. 됐죠? 자, 적분해서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하겠습니다. 자, 적분 먼저 갑니다. 4분의 1 t 4제곱 플러스 2t 제곱 더하기 kt. 이번에 kt로 번호 이동할까 고민 중이에요. 왜요? 아이폰. 나 SK. 난 유플 AG 유플. 아, 근데 우리 집이 유플 TV를 보고 있어서 지금 유플 쓰고 있습니다. SK끼리 3명 모이면 데이터 뽕 아니야? 그러면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2 대입합니다. 4 뭐라고? 플러스 8 플러스 2k. 해가지고 이제 자, 0 대입하면 없죠? 이 계산값이 k네요. KT요? 써요, 저희.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k는 몇이다?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2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fx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fx는요. x 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12였다. 자, 여기다가 우리 누구 넣어요? 3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역겨워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봤더니 공부한다면서요. 알 거예요. 자, 이 부분. 와우, 이 부분.
그 다음 와 요 부분 두 개가 보이는데 이 두 부분을 가만 살펴보면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거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이네요. 그럼 둘 다 구간이 상수로 돼 있으니까 이거 상수 취급하면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0에서 1, 0에서 2 두 값이 같은지 다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럴 땐 항상 뭐라고 놔야 돼? 다르다고 일단 놔야 되겠지 뭘. 그래서 이 값을 편의상 A라고 놓으면 이 값을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씁니다. fx는 3x제곱 빼기 2ax 더하기 b. 됐죠? 그럼 우리 여기 첫 번째 여기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x 대신 t로 바꿔서 넣으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3t제곱 빼기 2at 플러스 b. 이 친구의 정적분한 값이 a라는 거고.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넣어서 얘기하면 t로 바꿔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3t 제곱 빼기 2at 플러스 b. 이거 정적분한 값이 b다. 두 개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자 a, b 두 개고 풀 수 있는 문제식 두 개. 그래서 또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연립해서 a,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적분합니다. t 세제곱 빼기 at 제곱 더하기 bt.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한 값이 a라는 거고요. 1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1. 그것이 a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2a 마이너스 b가 1이구나라는 첫 번째 식.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세요. 역시 마찬가지 적분해서 계산합니다. 어이구 부르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울지 마. 그치 너도 좀 그랬지? 아이고 디테일 왜 썼어? 정신 못 차리고 이 새끼야. 됐죠? 이렇게 될 거고요.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해주시면 8-4a 플러스 2b가 b구나.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4a 마이너스 b가 8이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나온 이 두 개씩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지 뭘. 이 정도야 까짓 거 뭐 별거 아니니까요. 2a 마이너스 b가 1이고 4a 마이너스 b가 8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빼제 끼워주시면 뾰로롱 2a는 7 a는 2분의 7 되겠고요. 야 a가 2분의 7이래. 그럼 b는 몇이겠어요? 6인가 보네요. 그래서 a 값 b 값을 우리가 대입해서 fx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쉽다. 자 문제 보시면요. 86번 유형입니다. 181페이지. 자 보시면 문제 유형 뒤에 계속 있어요. 이거 아마 다음 수업에도 계속 풀고 마무리 짓고 활용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나. 자 보겠습니다. 진정 우리 내 친구. 1에서 x까지 정적분을 한 값이 이렇게 표현된대요. 잠깐만. 에헤이. 얘를 보면서 생각해야지. 어머 이거 우리 옆에서 자주 보던 형인데 그 형 이름이 뭐죠? 구간 분수요. 네 분수를 알라 할 때 이제 구간 분수. 구간 구간에 함수요. 따른 네 분. 그렇죠. 뭐라고요? 구간 함수요. 자 이렇게 오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구간 변수형이라고 하죠. 모르면 안 해도 돼요. 자, 구간 변수형인데 구간 변수형을 풀 때는 우리가 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미분하면 좀 편안해지고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0이다. 됐어요? 이거 두 가지였다고. 그러면 구간 변수형이니까 구간 변수형 미분하면 편안하겠네. 어떤 문자에 대해서? 이 변수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 우리가 왼쪽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건 생각입니다. idea.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건 안 자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죠? 이 새끼. 자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DT가 있대. 이때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면 이 값은 적분에서 윗끝 대입한 거 빼기 아래끝 대입한 거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때 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그 과정을 거쳐버리면 양변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이 값은 그냥 f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받아들여요? 야 상수니까 0돼서 없어지고 얘는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니까 스몰 fx고. 맞아요? 그럼 그 말인즉슨 이 친구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좌변에 남는 건 fx가 남을 거야. 받아들임? T 아니에요? fx가 남는 거야. 지금 t였는데 적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x 변수로 미분 때리면 fx. 맞아요? t 아닙니다. 헤헤. 간혹가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야 미분하면 요 변수가 일로 그냥 쏙 들어가서 fx라고 쓰면 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변형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하면 fx는 자 그럼 오른쪽 미분한 거랑 같겠죠? 오른쪽 미분하려고 봤더니 x랑 fx를 곱하고 있네. 곱하고 있는 친구 미분 어떻게 해요? fx 플러스 앞미분 f 프라임 x 뒷미분. 그 다음 뒤인 친구 수록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0x가 되겠죠. 어머 얘네들이 없어지네요. 그럼 이 친구들 싹 넘어오면 x f 프라임 x는 결과적으로 3x 제곱 빼기 10x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입니까? 하나 더. 문제에서 분명히 fx는 무슨 함수였다? 다항함수였으니까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함수니까 x를 전부 다 나눠서 f 프라임 x도 당연히 다항함수로 표현되겠죠. 받아들임? f 프라임 x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준 이 많은 이야기들이 결론은 뭘 알아낸 거다? f 프라임 x를 알아낸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한 얘기 뭐였어요? 미분하면 편안해져.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딱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 근데 한 가지 더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아래끝 윗끝이 같으면 몇이다? 0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x자리에다가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1에서 1까지 정적분하니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테마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럴 수가. 점수하고 구별해서 밑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x에다 1을 다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문제에서 준 저 식은 좌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1 대입하면 우변 뭐가 돼요? f1 빼기 1 플러스 5 여기 2니까 플러스 6이겠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f1은 몇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것까지 알아내면 뭔데요? 별거 없죠. f 프라임 x가 3x 빼기 10이니 fx는 뭐였겠어?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c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근데 1 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온댔다. 됐습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온다고 했으니까 1 넣으면 2분의 3 빼기 10 2분의 3 플러스 c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c는 4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fx 다 구해버렸습니다. fx 다 구해버렸네.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누구 넣으면 6 나오니 그것만 찾으면 되죠? 아우 귀찮아. 찾자. 2분의 3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2분의 5가 6이 될 때 2를 곱할까요? 3a 제곱 빼기 10a 2 곱하면 5인데 10이니까 넘어가면 만수 7은 0이네요. 3하고 1, 7하고 1 그래서 뿅뿅 둘 다 마이너스 아닌가요? 3, 1 1, 7 마이너스 20A
7을 밑에 보내야죠. 1창에 2안 곱하셨어요. 울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A는요 7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왜 7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